자, 그럼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DBMS 방학특강 1일차 첫 수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8일 동안 총 24시간 동안 DBMS 과정을 공부하게 될 강사 차주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이 과정은 이만큼은 여러분들이 다 하셨다고 하니까 바로 예로 좀 들어와 볼게요. 이 주소, 이것도 기존에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익숙하실 거예요. 저희 학원에 근무하시는 강사님들께서 다 수업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낯익은 방식일 텐데, 중요한 게 있죠? 대소문자 구별, 소문자 이, 대문자 이, 대문자 I예요. 대문자 I인가? L인가? 이건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대문자 I입니다. L로 하니까 이상한 데로 가요. 이거 대문자 I예요. 하나 적어놔야겠다. 이거를 이렇게 적으면 티가 나나? 안 날 것 같은데. 이러면 이해가 될까요? 대문자라는 게 붙었으니까 L과 I가 헷갈리지 않겠죠? 이 정도로 하나 표기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릴 거고, 얼굴이 좀 낯이 익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강사님들이랑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니까 얘네들은 다 넘어가도록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수업 페이지, 다른 강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이 수업 페이지에 우리가 수업하는 내용, 그리고 문제, 혹은 그 문제에 대한 정답, 그리고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첫날 항상 꼭 중요한 부분이었죠. 이 주소는 어딘가에 꼭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기에 적혀있던 이 내용들은 수업 페이지에 링크로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 다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사진 촬영이나 기록 같은 거 하실 필요 없는 상태고요. 이 수업 페이지만 알고 찾아오시면 얘네들은 알아서 따라오는 링크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여기 한번 볼게요. 수업 영상 유튜브 링크라고 이렇게 링크 클릭할 수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를 그냥 누르면 아쉽게도 이렇게 블락이 걸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코드펜과 유튜브 사이에서 이제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잘 열려요. 컨트롤 클릭은 이제 우클릭하고 새 탭에서 링크 열기, 이거랑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애인데, 컨트롤 클릭하시면은 문제없이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여기를 들어오시면 되고, 이 유튜브 채널이 왜 있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해당 화면, 이 화면이 그대로 녹화가 되고 있어요. 수업 내용을 녹화를 할 거고, 그 녹화된 내용을 여기다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독이나 이런 건 전혀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복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유튜브 녹화된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항상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들으셨던 분들은 또 들으시는 거겠지만 일단 들어주세요. 자, 이제 첫날 수업 끝나고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 어떻게 올라오는지 대충 감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느끼실 거예요. 생각보다 수업 영상이 정말 가득 들어있어요. 제가 녹화를 막 자주 끊진 않기 때문에 꽤나 많은 내용, 수업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영상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느끼신 분들 중에 이제 나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수업 영상 올라올 거니까 나 오늘 귀찮아, 수업 안 갈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꽤나 많아요. 진짜로 있습니다. 아니면은 수업을 듣다가라도 뭔가 좀 스스로가 좀 지루하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부터 수업을 그냥 안 들으세요.
그냥 안 듣고 딴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영상 올라오니까 이따 집 가서 봐야지. 근데 사람 마음이 꼭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집 가서 봐야지 하고 집에 가면 쉬고 있어요.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이제 DBMS도 마찬가지고 뭐 프로그래밍 기초 언어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한 언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DBMS도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언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갑자기 생뚱맞게 베트남어를 배워야 된대요. 근데 24시간 공부해서 베트남어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베트남어가 아니더라도 그냥 영어여도,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영어를 24시간 공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도 똑같은 언어입니다. 24시간 공부해서 안 돼요. 근데 우리 수업 시간은 24시간밖에 없죠.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본인이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문제도 내드리는 거고, 그걸 참고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수업에서 다뤄드리는 내용은 사실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고 완전 기본에 가까운 베이스 중의 베이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꾸준히 해야만 해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제공해드리는 이유도 사실 이 복습 자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뭐 수업 대체할 수 있게끔 대체품을 만드는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학원에서도 이제 강사들한테,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영상을 제공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강사님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학원에 계신 다른 강사님들 또한 영상 제공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그냥 본인이 그냥 본인 채널 만들어서 영상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복습할 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악용할 생각은 조금 삼가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가장 기본은 복습용입니다. 복습용. 메인은 복습용이고,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 정도로 느낌을 보자면, 이제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업을 참여하지 못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그런 일이 충분히 사람이라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시간에 정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수업에 참여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해당 수업 내용을 아예 못 들었겠죠. 근데 그 상태로 다음날 수업에 참여하면 당연히 다음날 수업도 말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하나를 배우면 여기에 살을 붙여가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배워나가는, 점진적으로 증가해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공부가 항상 이렇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가 빵꾸가 나버리면 얘를 이해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제 채널에 들어와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도 우리 수업에 대한 재생 목록이 없어요. 근데 제가 첫 영상을 게시를 하면 1교시가 끝나면 제가 쉬는 시간마다 매일 바로바로 업로드를 해 드릴 건데, 업로드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수업이 종료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모든 영상이 다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영상이 하나라도 올라가면 여기 재생 목록 중에서 우리 수업에 해당하는 재생 목록이 생겨날 겁니다. 예를 들어 2023 07 16시 DBMS 이런 식으로 재생 목록이 하나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그 재생 목록에 들어와서 수업 내용 올라온 영상 확인하시고 그거 참고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 올라와 있는 다른 영상들, 제가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업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었고 이거를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면 보셔도 돼요. 어차피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 보시는 거 딱히 제약을 걸지 않습니다. 걸 수도 없고요. 자유롭게 보셔도 돼요. 다만 영상만으로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질문사항 오픈 채팅이라고 하는 링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해당 링크 한번 다 들어와 보실래요? 이것도 아마 많은 강사님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중에 뭔가 수업 내용을 들었는데 모르는 내용이 생겼다,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은 앞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뭐 손을 든다던가 아니면 저를 부른다던가
아니면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오신다든가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죠.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없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다가 질문사항이 생겼다 라고 하면 그때는 저를 찾아올 수 없겠죠. 그때 이쪽으로 오시는 겁니다. 여기로 들어오시면 저랑 1대1로 채팅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하나가 생겨나요. 그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로 들어오셨을 때 저한테 1대1로 말을 걸 수 있는 채팅방이 생겨날 거예요. 거기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단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대화방에 딱 들어오시면은 이제 어떤 수업을 듣는 누구다 정도는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은 수업을 좀 많이 줄여서 많이 안 하고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수강생분들이 한 40-5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더 많을 때도 있고 더 적을 때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가 누군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오픈 채팅이다 보니까 프로필을 개인 프로필 말고 그냥 저기 뭐라 그러지? 그 카카오 프로필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누군지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그거 프로필 그거 쓰셔도 돼요. 근데 들어오셔서 누군지만 알려주세요. 이게 왜 이 정보가 왜 필요하냐면 어떤 수업을 듣는 누군지를 제가 알아야 그 해당하시는 분의 수준에 맞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수업 내용을 잘 따라오고 계신 분인데 완전 기초적인 대답을 제가 해드릴 수도 만약에 그렇게 대답이 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된 질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거니까. 아니면 수업에 좀 난항을 겪고 계신 분이 질문을 하셨을 때 좀 갑자기 심화적인 내용으로 질문에 답을 드렸다면 그분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거니까 제가 수업을 하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게끔 시간을 드릴 거고 그 시간 동안 좀 돌아다니면서 볼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사실 돌아다니면서 봐도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도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질문하실 때 본인이 누군지 어떤 수업을 듣는 사람인지 그 정도만 좀 밝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사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수업이 10시에 끝나기 때문에 딱히 의미 있는 항목은 아니긴 한데, 이제 주말 같은 때는 주말에도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저를 여기서 찾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인 생활이 있다 보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는 조금만 삼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이고요. 사실 근데 보내셔도 돼요. 보내시고 답변이 안 온다고 속상해하지만 마세요. 제가 확인을 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긴 할 건데, 주말 같은 때 늦은 시간에는 저도 이제 뭘 하고 있을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질문의 답이 좀 느릴 수 있다는 점, 그것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질문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이건 좀 중요해요.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채팅방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질문을 한 번씩 들어왔을 때 보면은 자주 찾아오셔야 되는 분들이 보여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잘 못 찾아오시는데 좀 어렵게 생각하진 마시고요. 편하게 접근을 하되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만 딱 짚으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첫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달라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간단한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뭘 모르는데 이것만 알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뭐 문법적인 내용이나 이렇게 사용법 같은 거 딱히 나갈 건 없지만, 진도가 나갈 건 없지만, 그냥 진짜 예를 들어서 뭐 DBMS 종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냥 방금 말로 했죠. DBMS 종류에 대해서 모르겠다. 설명을 들었지만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언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난항을 겪는 부분이 사실 제일 큰 게 이거예요. 내가 뭘 몰라서 코드를 못 짜는지를 모르세요.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돼요. 뭔가 이제 막히는 부분이 생겨서 그거를 해결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막 쳐다보고 노력을 할 때 내가 지금 뭘 몰라서 지금 이걸 못 풀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문법이라면 배운 문법인데 만약에 그 문법을 모르겠다면 찾아보는 거고요. 배우지 않은 문법이라서 모르겠다면
그건 찾아봐도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죠. 그런 겁니다. 일단 내가 지금 뭘 모르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파악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속도 차이가 꽤나 클 거예요. 이거는 꾸준한 생각을 통해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두 번째로 어디까지 찾아봤는지 명시를 해달라라고 써놨는데, 사실 명시를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찾아보고 오시면 돼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문법을 배웠는데 그 문법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막혀있는 거라면 그 문법을 어떻게 쓰는지 찾아보고, 그래도 모르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문제를 풀다가 이거 분명히 배우긴 배웠는데 어떻게 쓰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채팅방으로 와서 선생님 저 이거 문법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DBMS를 배워서 어떤 분야로 나가실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야로 나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걸 무조건 해야만 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항상 조력자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회사에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내 직속 상사 혹은 내 사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날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처음에.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은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너 왜 이것도 혼자 못해? 소리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만 한다면. 그리고 사실 도움을 요청해서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때 그 순간이에요. 그 해결한 걸 본인 걸로 만들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근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공부하는데 당연한 얘기죠. 근데 생각보다 그게 몸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무조건 찾아보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딱 몰랐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일단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를? 우리의 친구 구글. 여기를 와서 찾는 겁니다. 자, 다른 수업들 이제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구글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미 다들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떤 모르는 게 생겼을 때 예전 같으면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 뭐 지식인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했다면 이제는 이거 필요 없다 그랬죠. 오로지 구글만. 구글이 제일 정보가 많아요. 특히 개발 관련해서 엄청나게 정보의 양이 많고 질도 높아요. 우리는 이제 DBMS도 어떻게 보면 개발 쪽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공부할 때는 무조건 구글로 오시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검색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 결과도 다 나와요. 관련 있는 것들은 다 나올 거니까 여기서 검색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배우지 않은 문법에 대해서 지금 그걸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배운 걸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럼 그 문법이 뭘까? 이거는 해결 못 하겠죠. 근데 사실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DBMS가 MySQL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안에는 사용할 수 있는 내장 함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나만 그냥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 MySQL 문법 중에서 if null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 이런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써야만 하는 그 현재 문제의 상황이 있겠죠. 그 문제의 상황을 여기다 검색하면 얘가 나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DBMS가 MySQL인 건 당연한 거니까 앞에다 하나 붙여놓고 뒤에 적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if null이라고 하는 함수를 배우고 나면은 이제 이게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방금 전에 봤던 if null 같은 건 안 나왔어요. 근데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서 보다 보면은 여기 바로 나왔네요.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은 문법이어도 내가 지금 문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구글의 키워드로 검색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문법들은 다 나와요. 이걸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연습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될 거고 스킬 레벨업을 하는데 가속도를 엄청 붙여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처음엔 힘들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를 봐도 그래서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어떻게 써? 봐도 몰라요 사실. 힘들 거예요. 근데 몰라도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DB 가지고 뭔가 일 처리를 하다 보면은 저라고 모든 그러니까 DB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DB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보다 더 경력이 높고 더 대단하신 분들조차도 모르는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와요. 근데 그 기술에 대해서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냥 문제 상황 건져놓고 그걸로 구글링해 가면 추려가며 좀 더 디테일하게 문법으로 직접 들어가서 검색해 가면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나는 전혀 모르는 거지만 나는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글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건 처음에 어려울 거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아예 안 배운 거라면 그냥 저한테 오시면 되고 배웠던 건데 사용법을 모르겠다. 설명을 들었던 건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유튜브 영상을 돌려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구글링을 통해서 문법을 검색해보고 사용법을 익혀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구글링은 수업 중에 제가 문제 푸는 시간을 드렸을 때 같이 병행하셔도 돼요. 물론 수업에 집중해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사실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제가 만들어 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검색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뭘 모르는지 명확하게 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그 설명이 저한테 제대로 와야 제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 오기 전에 한 번쯤은 검색을 통해 검색을 해서 알아본다던가 아니면 수업 영상을 돌려본다던가 하는 본인이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 행위를 뭐라도 하나씩은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다가 찾아서 저한테 연락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게 베스트고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한 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키워져야 결국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예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건데 이렇게 딱딱한 어투 이런 채를 사용해서 저한테 말을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니고요. 그냥 이 두 가지를 지킨 상황이 이런 느낌이다 라고 적어 놓은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볼까요? 도움이 되는 링크. 자, 이 도움이 되는 링크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한번 눌러볼게요. 둘 다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둘이 같은 사이트에 존재하는 다른 메뉴인데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DBMS를 공부해 나가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들이 DBMS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가적인 공부, 추가적인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이런 데 와서 찾아보면 된다라고 링크를 걸어 놓은 거예요. 얘는 W3 Schools.라고 하는 이제 외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MySQL 튜토리얼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배울 DBMS가 MySQL이에요.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 친구를 다루는 기본적인 연습부터 심화적인 내용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나와 있어요. 문법부터 뭐 중요한 개념까지 대신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영어를 독해를 해가면서 읽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그냥 우클릭하고 한국어로 번역하시면 간단한 번역이 돼요. 근데 이 번역으로 봐도 사실 큰 문제 없어요. 이걸로 봐도 전혀 이해하는 데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 아주 간혹 가다가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다시 돌릴 때는 여기 눌러서 감지된 언어 이걸로 돌리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MySQL 이 부분을 읽다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냥 머리에 지금 딱 떠오른 예시가 하나 있어서 알려드릴 건데 이제 개발 언어 쪽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프링이라는 영단어가 가진 뜻은 봄이죠. 봄. 그래서 그냥 우클릭하고 번역했을 때 이 스프링을 봄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그냥 구글이 번역하는 건데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해하는데 좀 방해가 돼요. 이건 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파악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걸 이렇게 읽다가
너무 생뚱맞은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지된 언어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다시 읽어요. 거기만 독해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영어 잘 못해요. 저는 정말 영어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개발자로서 영어를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사용을 하는 거지, 정말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런 거 공식 문서 같은 거 보다 보면 다 영어예요. 근데 다 볼 수 있어요. 왜? 얘가 해주니까. 이걸로 뭔가 이상해 그러면 사실 이제 구글이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구글 번역기로 가져가도 결과는 비슷해요. 가져와도 결국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번역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써도 돼요. 영어로 되어 있는 뭐 에러 메시지라던가 아니면 공식 문서에서 나오는 설명이라던가 이런 거 독해할 필요 전혀 없어요. 요즘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번역기 돌리면 맹단한 내용은 다 해석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전반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 사이트고, 이쪽에 있는 얘는 이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연습해 볼 수 있게끔, 실제로 실습을 해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이런 걸 실행시켜 보겠다라고 하고 런 해버리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두 가지 링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은 보셔도 사실 뭔지 잘 모르실 거고, 어느 정도 수업이 진행되고 나서 수업에서 실제로 얘를 활용하는 부분도 잠깐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거 얘기해야겠죠? 자, 저희가 이제 16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17시에 수업이 종료가 되는데, 17시란다. 19시에 종료가 되는데, 3시간 수업. 자, 저는 수업을 항상 16시 10분에 시작을 할 겁니다. 뭐 비슷하게 운영하시는 강사님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10분에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이유는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죠? 절대로 10분의 여유 기간을 들여서 난 그럼 10분까지 천천히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른 공부를 병행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DBMS 수업은 이 수업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다가 이 수업을 들으러 딱 왔는데 갑자기 DBMS 막 다뤄야 된대요. 그럼 뇌가 힘들어요. 그래서 16시까지 오셔서 10분 동안 DBMS를 사용하기 위한 뇌를 풀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다른 기초 언어나 다른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알고리즘 문제, code.org 혹은 codeup.kr 혹은 지난 시간 복습 이런 것들을 아무거나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DBMS 수업만큼은 그렇게 얘기를 안 드려요. 알고리즘 문제보다 전날 내용 복습하세요. 왜냐면 이제 얘는 전체적인 시간 자체가 짧아요. 24시간이면 끝나거든요. 8일 수업하고 끝나죠. 그 안에 압축시켜서 제가 베이스 중에 베이스를 깔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걸 완벽하게 흡수하려면 최소한 20분만큼은 집중해서 전날 복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전날 복습이라는 건 전날에 배웠던 문법이나 사용법들을 한 번씩이라도 다뤄보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코드는 뭔가 문법을 배우고 사용법을 익혔을 때 당장 못 써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흐름만 읽을 줄 알고 코드를 분석할 줄만 알면 코드를 써내려가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DBMS는요, 얘도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안 써보면 안 늘어요. 이걸 내가 많이 타이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익숙해지려면 암기밖에 답이 없거든요. 근데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 쪽은 암기를 하는 순간 손해예요. 이거는 그냥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암기라는 건 평생 암기는 없어요. 결국 언젠가는 까먹어요. 안 쓰다 보면 까먹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DBMS 수업도 듣고 다른 것도 듣고 뭐 이제 취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웹개발자로 취업을 했어요. 매일같이 DB 다루면 안 까먹겠죠. 근데 매일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다뤄야 될 때도 있겠지만 DB를 다루는 날이 매일매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까먹어요.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평생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아니니까 우린 컴퓨터가 아니에요. 지우지 않는 이상 무조건 기억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하면 손해예요. 그리고 암기를 할 만큼 얘가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몸이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많이 쳐봐야 돼요. 직접 타이핑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타이핑 코드 써내려가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DBMS만큼은 직접 타이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기본적인 건데 문법이 여기저기 난리나 있어요. 그리고 왜 안 되지? 이러고 있어요. DBMS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10분 동안 이 연습을 하시라고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10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진 않을 거니까 그냥 본인이 이 수업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머리에 각인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쉬는 시간을 드릴 건데 저는 이제 최소 10분을 보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서 상황상 여유가 있어서 넉넉하게 드릴 때는 15분 정도도 보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쉬는 시간이 부여가 될 거니까 제가 혹여나 상황상 설명이 끊기기 좀 애매해서 막 50분이 아니라 막 1시간 넘게 수업을 했다 라고 해도 이만큼 쉬는 시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왜 쉬는 시간 안 주지? 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쉬는 시간을 넉넉하게 챙겨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갈 거예요. 이거는 녹화를 좀 멈추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뭔가 변동사항이 생겨야 된다, 내가 좀 특이사항이 있다, 그럼 저한테 항상 말씀해 주시면 제가 웬만큼 다 포용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수업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까요? 지금 비대면 분들도 대답할 수 있으시면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같이. 본인 영타가 150타가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타수 기준이 좀 애매하면 누가 봐도 난 영타가 느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한 분 있고 나머지 분들은 두 분, 세 분? 네 분? 빠르세요 나머지 분들은? 혹시 본인의 영타를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몇 타 정도 나오세요? 자신있게 난 몇 타다 말할 수 있는 분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없으시고. 자, 이게 제가 150타를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150타도 느린 거예요. 최소 200타는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자 연습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타자가 사실 느리다고 해서 일을 못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진 않지만 일하는데 막 엄청 난 타자가 느리니까 취업을 할 수 없어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타자가 느리면 타자가 느린 만큼 남들보다 일 처리 속도는 느린 거예요. 근데 개발은 거의 다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영타가 중요해요. 특히나 DBMS 얘는 자동 완성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DBMS 코드를 짜는 와중에 자동 완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타이핑을 순수하게 해야만 해요. 그러려면 영타가 속도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돼요. 저도 영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냥 좀 편하게 치면은 한 200에서 300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느껴지는데 200은 무조건 넘어야 돼요. 200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영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영타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타이핑 클럽이 존재하는데 이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컴퓨터에 흔하게 깔려있는 한컴 타자 연습 있죠. 그걸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든 좋으니까 영타 연습은 하시면 좋습니다. 얘는 빠르면 빠를수록 득이에요. 손해는 절대 안 봐요. 그리고 이제 영타 속도가 좀 나오시는 분들이 느린 분들에 비해서 좀 그러니까 단순히 속도 차이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오타율이 적어요. 빠르신 분들은 빠른 만큼 정확하게 치기 때문에 오타율이 적습니다. 근데 DBMS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 완성 기능이 없습니다. 코드를 무조건 100%다 타이핑을 해야만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오타가 많아버리면 당연히 그건 다 에러예요. 오타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데 가장 자주 보이고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오타입니다. 오타를 안 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영타 연습을 해야만 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이따가 3교시 시작할 때 출석 부르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비대면 분들은 제가 호명을 따로 하지 않아요. 비대면으로 지금 오늘은 대면이시지만 뭐 내일부터 비대면 하실 분도 있을 거고 중간중간에 비대면을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대면으로 참여를 하게 되시면 저는 출석 부를 때 호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줌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는 리스트가 나와요.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명단 보고 제가 출석 체크를 해요.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 줌에 들어오실 때 본인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시면 출석 인정을 못 해드린다는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줌을 접속을 하셨는데 삼성 갤럭시 어쩌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누군지 모르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이 채팅방으로 혹은 마이크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신 분 본인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비대면 참여를 하실 때 접속만 해놓고 이제 안 보고 딴짓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본인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뭐 말릴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름을 안 바꾸시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대기실로 쫓아버려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이제 금액을 지불하고 수업을 들으러 오신 건데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이 수업을 들으러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참가자는 쫓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본인 이름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제가 혹시라도 그렇게 본인 이름이 아닐 때 본인 이름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바로 바꿔서 다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수업 진행,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제 수업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뭔지, 앞으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제 50분이 다 됐으니까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제가 5분에 다시 2교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